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야수의 심장과 집토끼 관리라고 첫 번째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눈치를 채실란가 모르겠지만 제 오른쪽에 계시는 손석구 고수님이 지인분들 사이에서는 야수의 심장으로 통화한다라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손을 안 대는 투자가 없다고요. 별거를 다 한다 싶을 정도로 네. 정말 많은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최근에 코인 가격이 좀 들쑥날쑥하고 막 올라가는데 혹시 코인 투자 최근에 좀 하셨습니까? 최근에는 안 했고요. 사실 하려면 연초에 저점을 잡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럼 이미 혹시 아니요, 예,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아. 기존의 어떤 그 실패하는 패턴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 과감하게 들어가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군요. 그래서 보통 저를 통해서 반대로 네, 투자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아, 네. 지금 어떻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주식 투자, 저는 이제 뭐 다양한 종류의 투자를 해봤는데 실물 투자부터 네. 뭐 선물 투자, 네, 더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입에 뭐를 담기 제일 많이 민망한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해서 뭐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지인 투자를 제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인생을 또 고독하게 혼자. 지인과 함께 네, 살아야 되는데 다 어디 갔죠? 그 지인들? 정말. 아니,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를 줄 아셨나요? 우리 네 분은 아셨나요? 아셨어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지 라인에서 ETF 출시라는 호재가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좀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되게 공교롭게도 어제 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살 걸 그랬어요. 방송 고점이었어요. 중에. 진짜요? 고점이었어요. 정확하게 고점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코인 같은 좀 빠져요? 경우에는 달러 기준으로 33,000달러 정도 그래요? 저 수준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고 35,000 있는데 봤는데. 네, 거기가 고점이었습니다. 네, 여도는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네. 중요한 저 건 여러분. 비슷한 패턴을 갖고 계시네요. 안 샀습니다. 제가 생방송 중이라서 다행히도 안 샀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죠. 이거 다시 좀 이렇게 소강 상태 접어들었다 떠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보시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샀을지 모릅니다. 계좌 까봐야 됩니다. 네. 참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코인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건 ETF 출시 이야기 때문이 가장 크지만 만약에 혹여라도 ETF 출시가 이번에도 좀 불발이 된다면 이것도 가격에 좀 고꾸라짐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일단 어찌 보면은 ETF 출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기대감이 나왔고 이미 SEC에서 지금 뭐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물 ETF는 출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 법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물 ETF가 나와 있는데 왜 현물 ETF는 안 되냐. 아주 논리적으로 어찌 보면 SEC의 입장을 이제 돌려가기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현물 ETF가 언제 나오는지가 어찌 보면은 시간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물 ETF가 나오면 현물 ETF를 다루는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네. 근데 그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이슈가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이나 뭐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봐도 이게 왜 오르지 싶어서 오늘 저희 이제 제작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 방이 좀 뜨거웠어요. 대체 그 자동차 관련한 뭐 소카 이런 종목들은 왜 오르는 거며 오늘 소비주 가운데 중국 관련한 기업들이라고 대표적으로 보이는 뭐 화장품주, 뭐 의류 관련한 종목들, 또 음식료 쪽에도 오늘 강세가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중국 관련주의 상승을 뭐 어떻게 일단 해석해야 하는지 임순재 교수님. 네, 뭐 가장 큰 게 이제 부양책 아닌 부양책이 이제 나올 거다라는. 부양책 아닌 부양책. 그러니까 뭐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해서 1조 위엔 정도를 지금 이제 뭐 재정을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에서 재정을 확대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씀씀이가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뭐 일단 돈을 뭐 더 푸는 거보다는 아마 정부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더 모아서 그걸 다시 쓰는 형태로 이제 되겠다라고 보면 뭐 시중에서 돈을 끌어 모아서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똔똔이로 생각은 되고 있지만 일단 부양책적인 이제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민간, 그러니까 그 중국 내에서 이제 소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좀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뭐 항공, 여행, 뭐 면세, 카지노까지 하여튼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잖아요. 4.9%.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올해 연간 성장률로 잡은 목표치 5%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짙어졌고 더 하나
지금 중국 소비자 관련주들이 좀 탄력을 받는 거는 네. 내년 성장률에 대한 것도 중국 정부가 5% 정도의 목표치를 지금 잡아놓고 있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채권 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1조 위안 규모 정도의 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내년 성장률 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 구조적인 어떤 대책보다는 일단은 재정을 부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거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지금 내년 5%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네. 시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까지도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중국 소비주들의 움직임은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바라보고 이렇게 지수와 주가가 움직이는 게 단기적으로 끝나면 안 될 텐데요. 오늘의 지금 상승이 왜 저는 단기적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주 이야기는 우리 이재규 교수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는 게, 얼마 전에 나오셔서도 코스메틱 코리아를 비롯한 화장품 관련한 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잖아요. 어떻게 뭐 이 소식을 미리 들으신 건 아니실 거고. 네, 미리 듣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중국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답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중국향 매출이 나오는 화장품 관련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화장품주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선 이제 중국향 매출이 많지 않은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에서 이런 경기 부양책,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 경제 지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향후에 대한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은 어쨌든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실적적인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적인 부분도 꽤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테이버 교수는 오늘 이거 소비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단기간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다시금 좀 기대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올해 초에 좀 슈팅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고 네. 그러니 실적이 기대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가 중국향으로 매출이 나는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애국 소비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아모레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숫자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11일에 곧 있을 광군제에서 어떠한 결과를 보여줄 것인가도 우리가 이번에 또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ODM 업체들은 여전히 뭐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향, 유럽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조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비 관련한 종목들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은요, 금리의 인상의 종료 시점 그리고 그 인하가 시작되기 전 그 구간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어렵고 변동성이 많고 지지부진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종목들, 물론 이제 오늘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요, 어떤 특징을 가진 기업들이 좀 잘 버틸까요? 그런 시기에. 일단 뭐 근데 최근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경기가 부진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도 좀 같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가 이제 부진해지고 시장이 이제 좀 부진해지면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는 그런 이제 전략이 우선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황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방어적인 이제 성격들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 중심으로는 좀 더 잘 버티거나 아니면 또 그 중에서 이제 업황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경기 방어주다라고 하게 되면 뭐 첫 번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유틸리티나 아니면 음식료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료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먹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최근 이제 뭐 설탕 뭐
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설탕, 그다음에 우유,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제 요소들이 계속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음식료 관련된 제품들의 이제 가격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잘 버텨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먹는 거 얘기하셔서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기사를 보니까 헤드라인이 이거더라고요. 카카오 주식은 신저가인데 진짜 카카오는 44년 만에 최고가다.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뭐 요즘에 설탕 대체제로 뭐 카카오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 설탕 대체제로 카카오를 먹어요? 네, 쓰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쓴 게 아니라 그 같이 이제 섞어서 이제 초콜릿 같은 경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그 기후하고 또 엘니뇨하고 같이 좀 맞물려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라서 이런 이제 이런 곡물 관련된 가격들이 언제든지 또 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뭐 금리, 환율, 유가, 뭐 여러 가지 실적 발표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을 가장 뒤흔들고 있는 건 뭐라고 보세요? 일단 어제 그 제이미 다이먼 저희 CEO님께서 그 형님께서 저희 CEO요? 큰 형님께서 네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의 어찌 보면 CEO님이시죠. 월스트리트의 형님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준은 틀렸다. 그리고 미국 본인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미국 정부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이네요. 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말 그대로 미국의 페드도 마찬가지고 연준도 마찬가지, 페드도 마찬가지고 재무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본인들은 모든 건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증시가 뭐 힘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미국 증시가 시원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내년도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맞이할 것이냐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 정부가 네.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은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고금리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도대체 이러한 지금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마침표라고 볼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니 우리는 이제 뭐 소프트 랜딩이라고 부르는 연착륙을 쉬쉬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 지금부터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너무 많은 돈을 뿌리고 있다 보니 다시 한번 채권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점점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언제 금리를 할 것이며 이런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바꿀래? 네. 근데 보니까 내년도에는 대선이 있네. 돈 계속 쓰려고 하겠네. 야 이거 답이 나올까? 이런 의문을 계속해서 월스트리트에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핵심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이 정말 바닥을 확인했느냐?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현금을 많이 쥐고 있고 부채 비율이 낮으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경기 방어주,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에서 충분히 어찌 보면 밑에 바닥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는 배당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보더라도 금리가 5%예요. 그러면은 배당도 매우 낮게 말 그대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점점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PER 배수도 내려가는 이러한 증시 환경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의 방향성이 안 보이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저는 2차 전지 오늘 하락도 잠깐 좀 짚고 넘어가죠. 포스코퓨처의 매 투자 의견 하향 소식, 뭐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은 좀 부진하기는 합니다만 주가가 이제 포스코퓨처 M만 내리는 게 아니라 2차 전지주를 다 끌어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2차 전지주들. 근데 오늘 이렇게 바로 분위기가 반전됐는데 이게 어떻게 단기적일까요? 아니면 투자 의견 하향의 여파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임순재 교수님?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나왔었던 거,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을 까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5% 정도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두 개의 사업부로 크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기초 소재 사업부, 하나는 2차 전지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초 소재 사업부 특히 이제 생석회 관련돼서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영업이익이 한 250%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이익 감소폭을 이제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2차 전지용 이제 소재에 들어가는 원자재, 광물 가격들이 여전히
보니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S&E 리서치에 의하면 2028년도가 되면 현재의 리튬 가격이 지금 17만 위엔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13만 위엔대까지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향후에 이제 매출이 증가한다라고는 하지만 영업이익이 증가폭은 매출 증가폭을 못 따라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완성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계속 전기차에 대한 이제 판매 둔화 가능성이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를 보고 계시고요. 긍정적으로 안 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2차 전지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냐면 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막 성장을 시작했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근데 그때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산업군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네. 몇 년 후에는 이만큼 성장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암초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네.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이런 위험 요소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일단 단기적인 낙폭이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추세적인 반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숫자가 조금씩 더 찍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실적적인 추이까지 체크하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뭐 투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조금 꺾인 2차 전지주들이 뭐 간혹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의 비중을 조금 늘렸거든요. 이 정도 빠졌으면 많이 빠졌지 않나 싶어서 거의 또 단기 고점이었더라고요. 바닥에서 조금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이제 뭐 그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기존에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또 GM이 생산량을 네. 줄이겠다고 했죠. 그렇죠. 저도 GM도 되게 눈여겨 본 게 원래 GM이 2025년경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제치겠다라고 선언한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를 갖고 있던 자동차 업체란 말이죠. 그랬던 GM이 어쨌든 여러 악재들이 있지만 앞으로의 2년간의 전기차 생산 계획을 기존 계획을 이제 그 폐기했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핫한 데가 미국인데 네. 미국에서 GM이 이런 식으로 기존의 전기차 생산 계획을 폐기했다는 거는 전기차의 성장세 둔화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기존에는 훨씬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전기 트럭 생산 공장 그 미시간주에 있는 그것도 그 개조 시점도 더 연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규 생산뿐만 아니라 기존 공장에 대한 업그레이드 계획까지 다 지금 순차적으로 수년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좀 2차 전지주들 여유 있게 보고 투자 시점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저는 성급했죠. 제가 10년 보고 그 얘기를, 투자한다고 예, 했는데 돌려서 얘기했는데 이게 직접, 돌려가셨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했는데 뭐 어쨌든 저는 뭐 2차 전지주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업황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마냥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여건들이 펼쳐지고 있고 가격에 그 원자재 가격에 있어서도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인내를 하면서 잘 지켜봐야 할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관련해서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순재 고수는 미국 채권금리 강세소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손석우 고수는 종목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재규 고수는 주식사랑 한우물 열심히 주식 쪽을 더 팔아라는 이야기겠죠. 테이버 고수는 2024년이 너무 불확실하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